이명에 대해서 좀 일반적인 이명의 내용, 그리고 이명을 일반인들에게 설명할 때 어떤 이명이 어떻게 나타나고, 그리고 이명을 어떻게 관리하고 치유할 수 있는지 박사님의 연구 개발하신 그 치유 방법에 기초해서 그 말씀을 해주시면 더 좋겠네요. 한번 오늘은 이명에 대한 박사님 직접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난청하고 굉장히 연관성도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요. 또 마냥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청력이 좋은 사람도 이명이 있고, 청력이 나쁜 사람도 이명이 있고, 그리고 청력이 어중간히 있어도 이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이명은 청력도 하고는 사실은 연관성은 되나 큰 어떤 관계는,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는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이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태까지 우리들이 이명 그러면 그냥 이명이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이명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은 이제 신경성 이명이냐 또는 전음성 이명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좀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전음성 이명은 이제 유모세포 전까지, 그러니까 귀에서 들어오는 웨이를 통해서 그 달팽이관 안에 있는 유모세포 전까지 전달되는 상태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걸 이제 보통 전음성 이명이라고 그러고, 유모세포서부터 뇌까지의 관계를 이제 신경성 이명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웨이에서 웨이도를 통해서 고막이 되고 이소골이 되고, 그 다음에 난원창을 통해서 달팽이관을 이제 진동을 시켜서 유체 흐름을 만들어줘서 기저박이 좀 움직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유모가 움직이는 이런 과정까지가 이제 전음성 개념이라고 보는데, 딱 그러한 패스만 있는 게 아니고, 귀라고 하는 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고막, 그러니까 웨이도 미판과 고막 사이에는 미주신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게 이제 신체의 모든 그 장기서부터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우리 소화기관서부터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발생되는 어떤 근육의 떨림이라든가 어떤 신경 전달에 문제가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그 중이 안에 보게 되면은 고막하고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것이 이제 등골은 난원청 쪽에 있지만은, 이쪽에는 이제 고개 고막 장근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친골 쪽인데요. 그 근은 이제 우리가 3차 신경이라 그래가지고 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이마 쪽으로 가는 근육 신경이라든가, 또는 입 윗일 쪽으로 가는 신경이라든가, 또는 턱 관절 쪽으로 관련되어 있는 근육들이 또 거기에 관장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등골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눈 밑에 있는 안면신경, 그게 또 연관이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신경들을 운영하는 그런 근육들의 그 움직임, 그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또 그것도 이명으로 이제 많이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턱관절에 뭐 이명이 있다, 또는 우리가 그 귀 뒤쪽에서 보게 되면 이쪽으로 근육들이 쭉 내려와서 소화기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구강 쪽에 이제 후두 쪽으로 통해서 이제 쭉 내려오는 그런 쪽의 근육 관련된 신경들, 미주신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보통 되게 뭐 지압을 한다든가 어디를 만져준다든가 눌러준다든가, 이게 다 그런 근육적인 미주신경에 관련된 부분. 그것이 전음성 이명인 그런 거죠? 것들이 다 그러니까? 전음성 이명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근육이 좀 그 이완이 잘 돼야 되고, 긴장을 하지 않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마그네슘제를 좀 먹어서 이제 뭐 눈의 떨림이라든가 근육 떨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보완하고, 또는 이제 혈관, 미세혈관을 좀 이렇게 잘 하겠다 그래서 뭐 은행잎 축출액이라든가 뭐 그 외에 여러 가지 혈관제를 먹어서 이제 혈관 완화제를 먹어서 이제 좀 개선하는 방법. 그러니까 전음성 이명에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그 종류를 보면 다양한데, 나는 뭘 먹고 났어, 뭘 됐어, 이러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전음성 이명에 관련된 부분이 좀 강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모세포나 뇌하고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제 신경성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뇌 시냅스적인 반응, 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모세포가 가지고 있는 그 토노토피, 즉 주파수 배열이 고정된, 정해져 있는 그 주파수 대역을 갖고 있는 토노토피와 또는 대뇌 피질이 갖고 있는 그 가상적, 즉 뇌 가소성이라고 하듯이 그 가상적인 그 토노토피가 형성이 되는데, 얘는 주파수가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중간에 연결해주고 관계해주고 제어해주는 게 이제 중추신경계에서 보통 하게 되는데, 그 중추신경계에서는 이제 그 일반적으로 저희 얘기할 때 뇌적인 측면에서 이제 뇌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뇌관에 사실은 그 와우 핵이라는 게 거기에 있어요. 즉 핵이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 쉬운 예로 신경이 있다 그래서 다 신경이 핵이 있는 게 아니고, 뇌와 척추 안으로 있는 연수, 그 척수라고 하는 그 단계, 중추신경 이런 쪽에는 그 뉴럴이라고 하는 것이 다 핵을 갖고 있는데, 그 외에는 다 뭘 갖고 있냐면 신경 가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팔이 저리다, 뭐 다리가 저리다, 뭐 이런 거는 이제 신경 가지, 즉 말추신경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의 자극, 귀도 마찬가지로 청신경이라고 하는 것이 유모세포에서 전달되는 거는 하나의 신경 가지일 뿐이고, 중추신경에 이제 그 와우 핵이라고 하는 애가 이제 결국은 제어하고 컨트롤해주는 애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추신경이 바로 대뇌 피질이 갖고 있는 토노토피와 그 유모세포가 갖고 있는 토노토피를 중개 역할을 해주는 제어 토노토피가 여기 갖고 있는데, 얘가 상호 간에 이제 잘 안 맞으면 그걸 맞춰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불균형이 생겨서 발생되는 것들, 그런 게 일반적으로 이제 신경성 이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명들이 그렇게 되면은 신경성하고 전음성만 이렇게 딱 나누고 보면은 큰 거는 나눠졌는데, 그럼 어느 게 더 빈도수가 많겠느냐. 대개들 보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유럽 쪽에서 주로 얘기하는 건 요즘에 와서 큰 이슈가 이제 신경성 이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고요. 훨씬 많죠, 예, 그쪽이.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신경성 이명을 보통 한의학에서 이제 뇌명이다. 즉, 이명 소리가 귀에서 들리지 않고 머리에서 들린다라고 하는 게 이제 대부분 이제 신경성 이명 쪽, 즉, 한의학에서 뇌명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게 아니고 이제 귀에서 들리는데, 그 귀에서 들리는 이명이 그럼 전음성 이명에 어떤 요소들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걸 또 이제 우리들이 좀 얘기를 해야 돼. 그게 다양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보통 어떤 지압을 통해서라든가 또는 뭐 약물을 먹어서, 그래서 이제 쉬운 예로 우리가 이제 볼 때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교감과 교감신경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두 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하나는 긴장 수축을 한다면 하나는 이제 이완을 시켜주는 그런 서로 간의 관계인데, 이런 관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귀에서는 이제 미주신경을 통해서 이제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와 같이 이제 이명들이, 그러면은 귀가 좋은 사람은 왜 이명이 생기고 귀가 나쁜 사람은 왜 이명이 생길까라고 봤을 때, 대부분 이제 난청의 종류를 볼 때 전음성 난청, 즉 전음성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조그맣게 얘기하면 당연히 못 알아듣지만 큰 소리로 얘기하면 잘 알아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미 중이염을 앓았거나 고막에 문제가 있었거나 이렇게 전 단계에서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소리를 크게 못 받아들이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소리를 못 받아들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소골에 있는 근육장근과 그 다음에 등골에 있는 등골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소리가 크게 들어오거나 작게 들어오거나 그러면은 유모세포, 즉 외유모세포의 활동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크게 듣게 하거나 또는 적게 듣게 하거나 하는 그런 것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진 않고 그 이소골에 있는 근육장근과 등골근이 결국은 얘가 이완과 수축을 통해서 큰 소리가 들어오면 얘가 일단은 그 긴장을 통해서 더 큰 소리가 아니고 좀 작게 만들어주는, 거기서도 소리의 음량을 조절을 해요. 이미 조절이 되군요. 그러니까 이 근육, 이 고막장근과 등골근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완과 수축, 그런 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제어를 못하면 소리를 적게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모세포만 큰 소리가 들으면 작게 낮춰야지, 또는 작은 소리니까 이거 크게 들어야지,
이런 행동만 하는 게 아니고 아, 바로 그 중이에 중이에서부터 있는 그게 고막의 작용이 고막장근과 되어지네요. 등골근이라고 하는 그 네. 자체가 아, 이완과 수축을 못하면, 그래서 우리가 큰 소리가 들어올 때 보통 한 2km 이내의 큰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유모세포가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근육장근과 등골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긴장을 통해서 그 소리를, 어차피 뼈로 돼 있는데 얘가 결국 공기로 들어온 걸 고막에서 이제 진동을 바꿔서 기계 에너지로 이제 전달을 이소골이 해주는 거고, 그것이 이제 그 달팽이관의 이제 난원창의 진동을 통한 유체 에너지로 바뀌는데, 바로 이 진동 에너지 해주는 부분이 결국은 가교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 이소골이 3개로 돼 있지만은 그 3개가 이제 어떤 지렛대 구조를 가지고선 이제 소리가 원래 공기로 들어온 소리를 물로 집어넣는다, 액체 쪽으로 집어넣는다 그러면 로스율이 약 한 30dB 가깝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기 중에는 아 해도 들리는데 물속에 있는 데다가 아 하면 안에 있는 사람 뭔지 그렇죠. 모르지만 하여간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바로 이제 그 이소골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그게 뭐 옛 얘기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러니까 어류 쪽 측면에서 이제 아가미가 이제 변형이 돼갖고 이제 그런 이소골 형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그 이소골이 그러한 증폭 역할을 하지만 반대로 조절 역할도 한다는, 그게 이제 근육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근육이 잘못되어 있으면 쉬운 예로 소리가 거기서 뚝 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골도로 측정을 하거나 그 에어 컨덕션으로 이렇게 측정을 할 때 레벨 차이가 생기는 게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중이에 있는 그런 근관리가 나빠서, 즉 그 안에 중이염이 생겨서 액체가 껴있어도 전달이 떨어지겠지만 그렇죠. 근육이 잘못돼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생기는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조절이 안 된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음성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하다. 그래서 그런 근육이나 신경 같은 것들을,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 지압을 했더니 좋아지더라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전음성 이명에 관련된 부분이고, 침을 먹고 좋아졌던 사람들이 있고 근데 이제 신경성 이명은 이제 그 쉬운 예로 이제 중추신경이 이제 얼마만큼 잘 도와줘야 되는데 그 조절이 안 되면 쉬운 예로 이제 유모세포에 있는 고정토노토피하고 그다음에 대뇌가 갖고 있는 그 그러니까 가소성 토노토피 간에 이 조율을 못 해주는 중추신경이 뇌관인데 그쪽에서 못 해주게 되면 사람은 그것을 이명이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리고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쉬운 예로 사람이 느끼는 그 하나의 표현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이명들이 이제 뇌라고 하는 측면에서 뇌가 모든 걸 다 하잖아요. 뇌가 보고, 뇌가 듣고, 뇌가 느끼고, 모든 게 다 뇌가 하는데, 이 뇌에 두 번째 뇌, 세 번째 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교류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장기의 심장이나 뭐 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식 수술을 하게 되면은 그 이식 받은 사람의 그런 이미지가 올라오듯이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러한 통로가 있다라고 하는데, 또 하나의 통로가 바로 귀라는 거예요. 귀가 바로 우리가 안면신경이나 또는 3차 신경, 미주신경에 대한 부분과 또 우리가 정전기관이라고 해서 이제 균형을 잡아주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뇌라고 표현하는 거기서 들어오는 신호하고 귀 유모세포를 통해서 들어오는 정정신경과 청신경, 이런 것들이 모든 게 뇌하고 교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우리 인체를 조절하는 건데, 쉬운 예로 뭐냐면은 그 인체 균형이 안 된 거죠. 인체 균형만 잡으면 다 좋아진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떤 요법이다 또는 훈련이다 치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인간의 인체를 밸런스를 주는 것을 어떻게 줄 거냐.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는 방법들은 이제 그 소리 테라피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운드 테라피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좀 얘기하는 건 이제 리듬 테라피라고 하는 거고, 왜 소리라고 하는 것은 듣기 좋은 소리는 음향이지만 듣기 싫은 소리는 잡음이고 소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음을 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음향을 듣게끔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중추신경이 활동적인 이동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선
그 자연스럽게 제어가 돼야 되고 동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이제 리듬화 시키는 그런 과정들, 그런 것들이 인체 어디를 훈련할 건지, 사실은 소리 듣고 훈련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보통 심리학이나 이럴 때 바이오럴 방식으로서 양기를 가지고 이제 위성차를 가지고도 뇌가 움직이더라. 그런 게 이제 하나의 대뇌에 있는 그 시상 있는데, 속뇌라고, 이너브레인이라고 하는데, 걔가 이제 어떤 타임 이벤트를 가지고 이제 뇌에 있는 외곽, 즉 대뇌 피질의 축두엽이나 전두엽이나 두정엽이나 후두엽 같은 오감이 들어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원활하게 제어하는 그 시상인데, 바로 시상이 일반적으로 바이오럴 방식에서 에너지를 이렇게 구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해서, 보통 우리가 소리 가지고 이제 뭐 치매를 좀 줄인다 뭐 이런 방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대개가 이제 중추신경에 대한 얘기는 잘 안 한단 말이죠. 근데 중추신경이 중요한 거는 소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소리가 어떻게 이동감이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받아들이는 게 중추신경인데, 이 중추신경에서 그러면 소리 유모세포를 통한, 그러니까 달팽이관의 유모세포를 가진 것만 가지고 판단하느냐? 그렇지가 않고요. 그 정정기관에 있는 유모세포, 그로 인해서 정정신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걔네들에서 내는 평형, 균형감, 이런 균형 센서들을 가지고 다 중추신경에서 관장하고 관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명하고,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처음에 가끔 생기면 뭔가 이게 생길 듯 말 듯, 생길 듯 말 듯 하면서 이제 가는데, 초기에 대부분 그걸 이제 잠재이명이라고 좀 표현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자주 생길 때, 그럴 때는 이제 그 하나의 이명이 이제 활성화가 됐다 해서 활성이명이라고 좀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오랜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명을 느끼다 보면 결국은 이제 이명도 쇠퇴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쇠퇴이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이명은 그냥 갖고 살면서 그냥 가다 보면은 적어져. 이렇게 되면 그 적어진 결론이 뭐냐? 이명이 작아지기 위해서는 청력이 나빠져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은 줄었는데 청력이 나빠져.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관성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청력도가 일정하게 돼 있으면 관계없는데, 청력도가 이제 주파수에 따라서 막 들쑥날쑥해지면, 그러면 이명이 생길 일은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들쑥날쑥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신경적으로 시냅스에서 생긴 문제인지, 아니면 전음적인 요소에서 어떤 강렬한 이벤트를 통해서 이제 생긴 건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좀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뭐 잠재이명이다, 활성이명이다, 뭐 쇠퇴이명이다. 근데 이놈의 활성이명은 또 재미나는 거는 자기만 활성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자기하고 연관된 하모닉을 만들어내는데, 그걸 이제 가상이명, 즉 유령이명이라고 그래서 이명이 한 소리만 들리는 게, 여러 소리가 들리는 게 복합음이 바로 그 가상이명하고 같다. 그래서 그런 분포들을 좀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분석하고, 이분은 봤더니 청력적인 분석을 보니까 전음성적이시네, 또는 감각에 문제가 있네, 신경에 문제가 있네, 또는 시냅스의 이동간에 문제가 있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여태까지는 그런 것들이 안 돼 있지만 이제 주파수 영역 단위로 이제 다 분석을 해보면 이분이 어디가 문제가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알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명은 통상적으로 그냥 들리는 거니까 우리가 그 쉬운 예로 말초신경을 통해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구나, 그게 아니고 그러한 오감을 통해서 들어온 모든 정보들, 특히 귀가 모든 오감을 관장도 하게 되는데, 그 소리를 받은 다음에 뇌한테 줬더니 뇌가 이런 소리가 들리네 하고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하나의 통각이라는 거예요. 통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디가 아파 그러면 통증이 생겼어 그러면 뇌가 거기가 아프다고 하고 과부하 걸린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걸 이제 보통 통각이라고 그러는데, 이명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통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명이 쉽진 않지만
그런 걸 다 따져봐야지 그냥 뭐 먹으니까 낫어 또는 뭐가 그러니까 사람마다 귀 특성은 다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전음적 요인이 생긴 건지 아니면 귀가 변형이 되면서 그러니까 성장을 하면서 생기는 건지 아니면 외부 요인에 의해서 생기는 건지 그러니까 특히 외부 요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 무조건 외부가 아니고 이제 소음을 통해서 들어오면 당연히 외부죠. 그렇죠? 근데 내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노화가 생겨요. 그럼 그것도 이명도 있고 하여간 난청도 되겠죠. 그렇죠. 근데 또 하나의 외부 요인이 뭐냐면 약을 먹는데 이게 이독성, 즉 약물에 의해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돼요. 근데 그거 말고 또 있는 게 뭐냐면 이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스트레스가 제일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은 하나하나 몸을 통해서 뇌까지 가는 단계라면 스트레스는 뇌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쉬운 예로 뭐 소음성 난청, 소음성 이명, 노화로 인한 노인성 이명, 노인성 난청 또는 이독성 난청이나 이독성 이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이명, 스트레스 난청이라고 안 해요. 왜? 뇌인데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얘기하면 스트레스만 생기면 이명이 더 커지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난청이 되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밝혀진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래서 이러한 그 이명을 하는데 뭐 쪽집게처럼 이렇게 약을 딱 먹으니까 딱 낫고 또 어딜 딱 만지니까 딱 낫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진짜 근데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경우가 우리 인체가 사람마다 다 틀린데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니 이 사람은 그 주파수 특성상 이렇게 생기겠구나. 그걸 이제 맞춰주는 거지 치료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의 균형이 되게 그러려니까 가장 우선적인 게 이제 스트레스 해소고 그럼 스트레스 해소를 시킬 수 있는 게 뭔가라고 보니까 이제 그 소리 치료가 아니고 소리요법이 아니고 리듬이다. 즉 리듬이라고 하는 것은 그 쉬운 예로 누구나가 들어도 이걸 소음이나 잡음으로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듬의 어떤 규칙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맞추고 그 다음에 그 리듬을 통해서 우리가 신경에 전달되는 에너지들을 어떻게 잘 조화하냐. 즉 뭐냐면은 이제 뭐 단백질 이동이다. 그럼 나트륨 칼륨 펌프인데 그 역할을 이제 우리 몸이 스스로 그 화학 반응을 통한 전기 에너지를 그렇게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소리도 어차피 쉬운 예로 전자계 에너지를 만들어서 음이라고 하는 걸 표현을 갖고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그 소리가 높낮이에 의한 것들의 반응을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작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쉬운 예로 단백질이 스스로 어떤 영양분이나 에너지를 통해서 나트륨 칼륨 펌프를 유지하는 자가 발전을 하겠지만 외부의 소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러니까 소리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훈련을 통해서 좀 개선한다. 그러니까 이명은 없애는 게 아니고 잘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거지 이명을 싹 없앨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느낄 수 없게 이제 하는 네, 그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건 그거예요. 뇌의 가소성에 의해서 뇌 가소성이라고 그러니까 어떤 뇌 안에 있는 어떤 회로가 싹 지워버리고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문제가 생긴 회로도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가소성이. 근데 그걸 개선하기 위해서 덧칠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전자 같은 경우에도 부품을 보면은 이제 뭐 저항이다, 콘덴서다, 코일이다, TR이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 텔레비전을 보기 위한 회로나,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회로죠. 그 다음에 오디오를 보는 회로나 RLC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그러니까 그 회로 구축을 어떤 방향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영상을 볼 수도 있고, 오디오를 들을 수도 있고, 발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구성이 돼. 근데 그걸 해결할 때 어떻게 해결하느냐. 일반적인 엔지니어들이 영상 회로건 오디오 회로건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뭘 하냐. 거기서 일부 부품만 바꾸지. 값을 바꾼다든가. 그렇게 해서 해결하는 거지. 그 회로 다 없애버리고 다시 그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의 뇌에도 계속 가소성이라고 확장되니까 그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기존 거에 덧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덧칠을 자꾸 하니까 이제 좀 더 네트워킹이 되는 거고 그런 측면이니까 우리가 이명 같은 경우도 없앤다라기보다도 이제 완화를 시킨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리듬이라고 하는 테라피를 활용한다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명을 너무 그렇게 딱 쪽지게처럼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우나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이명이라고 하는 게 여태까지 그냥 이명이야 하면 다 통했던 게 아니고 이명 중에 보니까 전음적인 요소인지 신경적인 요소인지 그리고 그게 이명이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전음성하고 일반적으로 신경성. 얘기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80%가 신경성이고 한 20%가 전음성이다라고 전음성. 얘기하는데 예. 좀 더 이제 신경성에서 보게 되면 아까처럼 예. 그 미주신경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3차 신경 또는 우리가 안면신경 이런 예. 것들을 고려한다면 걔도 하나의 신경계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한 3대 7 정도 또는 4대 6 정도 이렇게 좀 더 전음성 요인이 커지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보면 옛날에는 그냥 귀 측면에서 보고선 그냥 전음성, 신경성 딱 자르면은 이 두 가지로 보면 한 8대 2 정도인데 알고 봤더니 이제 이런 미주신경이나 안면신경이나 3차 신경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 근육적인 그런 트러블이 생기고 그것도 얼핏 보면 또 신경성이라고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외부 신경이죠. 근데 그런 이명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그래서 지압이나 뭐 침이나 예. 이런 것들로 이렇게 효과를 보고 이명이 사라졌다고 하는 경우 그런 것들이 경우군요. 전음성인데 귀 통로를 가져간 그러한 그 난청이나 이명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그 신경에 의해서 된 거죠. 근육이나 신경이죠. 그래서 이제 그 근육이 경직돼 있거나 뭐 또는 뭐 우리가 턱을 이렇게 하게 되면 턱 관절에 의해서 좀 안 맞은 분들이 소리가 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 다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런 쪽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하게 우리가 귀 측면에서 보면은 한 신경성이 한 8이고 전음성은 2야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좀 더 이렇게 들어가 보면 한 많으면 한 6대 4 정도. 그러니까 전음성을 좀 많이 생각하면요. 그래서 그 사이에서 움직일 것 같아요. 뭐 7대 3이나 그렇게. 그래서 이명들에 대한 게 항상 청력도하고 기준을 잡으면 안 된다. 이명은 그러니까 귀가 좋더라도 아무리 좋더라도 거기에 그 주파수 단위로 분석을 해봤을 때 편차들이 급격히 생긴다라든가. 그래서 미세 검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걸 하면서도 이제 유모세포와 뇌의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 것처럼 어떤 소리를 비교 신호를 들렸더니 정상인은 항상 같은 소리에 같은 음량으로 들렸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같은 음량, 같은 소리 같은데 음량 차이가 생긴다라든가 또는 다른 소리로 들린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반응 검사 지표를 가지고 이분이 감각이 좀 문제가 있으시네, 신경이 문제가 있네, 또는 시냅스가 문제가 되네. 그걸로 추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그런 예측이나 추적을 못했기 때문에 다 추측을 한 거고 이제 그걸 가지고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추적이 보이더라. 그러면 이분이 어디가 좀 나쁘다 그러면 신경적인 측면만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전음성 그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로 평가하면은 청력이 거의 정상에 가깝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무나 뇌 반응은 잘하고 있더라. 근데 왜 귀가 안 들리느냐? 그게 이제 전음적인 요인들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건 아니고 관계성은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이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로 보지 말고 이제 좀 다양성.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이명이 없을 때는 별 관심도 없어요. 그러다가 그렇죠. 이제 이명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 또 뭘 하냐면은 이게 왜 생겼지?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우리 PC의 모든 정보, 그러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모든 정보가 있다 보니까 그걸 막 읽다 보면 이게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많은 정보에 정보 받아는 돼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좀 빠진 게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이제 공부를 이제 했을 때 하고 요즘에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 요즘 아이들이 공부를 엄청 많이 해요. 옛날엔 놀기도 하면서 공부를. 근데 보면 세상을 판단하는 거 보면은 그렇게 공부는 안 하고 놀면서 했는데 애들을 공부하는 거 보면서 참 뭐 하느냐 뭐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공부할 때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뭐가 잘못됐는가를 한번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그 운동을 하고 놀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뭘 했냐? 경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뭘 찾았냐면 노하우라는 방법을 했으니까 이게 왜 되지? 그러면 노하우라는 어떻게 해야지? 그걸 받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궁금하니까 이게 뭐야? 하다 보니까 뭘 했냐? 관심이 있다 보니까 노예요. 어디에 있는지 서점을 가든 어디를 가든 책을 통해서 막 보고선 찾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하우와 노예어를 갖고선 뭘 하게 되냐? 최종적으로 누가 잘 알아? 그래서 노후를 알게 돼요. 그러면 정확한 정보가 오는데 요즘 애들은 왜라는 거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노하우 노력할 생각 없고 오로지 뭐야 하면은 어디에 있어? 인터넷에 있어. 이것만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니까 결국은 뭐가 되냐? 자기 판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다수가 뭘 못하냐? 노후를 몰라요. 누가 잘 알고 있고 누가 뭐 했는지. 그러니까 많은 건 받았는데 자기가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당연히 시간은 많이 들였는데 방법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맞는 것 같고 저 말도 맞는 것 같고 그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가 아프다 뭐가 어쩌다 그러면 당연히 인터넷을 통해서 봤지만 왜 돼? 또는 어떻게 해야지? 그러고 자기가 이제 쉬운 예로 시간을 써가면서 찾아가야 되는데 시간을 찾아가면서 만나고 막 이런 거 찾는 걸 안 하고 오로지 그 인터넷을 통해서만 얻으려고 하니까는 정확한 그 답은 못 얻고 그 다음에 이제 풍월만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장 중요한 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이명 같은 것도 그냥 이명이다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내가 왜 생겼고 내 기는 어떻고 내 인체는 어떻고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거는 우리가 치유한다는 건 다른 거 없거든요. 스트레스 해소예요. 우선 스트레스 해소를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뇌를 편해내야 내가 그만큼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거의 모든 게 다 뭐가 되냐? 인체 균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체가 균형이 돼 있으면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아픈데도 아픈 걸 못하는 게 뭐냐? 긴장을 할 때 안 아파요. 걔는 아파야 될 시기인데 긴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아픈 거를 쳐다보지도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긴장이 딱 풀리고 됐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아파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편안할 때일수록 인체 균형이 되고 안 아파야 된다는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은 뭐 이명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모든 게 궁극적으로 가면은 인체 균형이고 그 인체 균형을 가기 위해선 스트레스 해소를 시켜야 되고 자 스트레스 해소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균형이 있어야 된다. 막말로 신경 균형이 됐건 근육 균형이 됐건 자세 가장 중요한 게 자세죠. 뭐 자세가 불량스러우면 아픈 것도 많고요. 균형도 깨져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항상 해줘야 될 얘기들이 이제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무슨 운동을 배울 때도 자세가 아주 안 좋은데